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보성의 한 어업회사의 법인카드를 임밀한 광주시 의원이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1,000만 원을 넘는데 임 의원과 법인은 모두 법인카드 사용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유승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성의 한 회사, 자본금 15억 원의 직원 30명 정도 규모의 어업법인입니다. 이 회사의 법인카드를 임밀한 광주시의원이 써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임밀한 의원은 어업법인 관계자와 통화해서 회사에 5천만 원을 빌려줬고 그걸 받고 있는 것이다. 돈이 필요해 갚으라고 하니 그 카드를 주면서 대신 쓰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드 사용액 한도 문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임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임 의원은 법인카드를 본인이 사용한 적이 없고 몇십만 원짜리 기프트 카드만 받은 것으로 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의심을 받는 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4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사용액은 1,400여만 원. 카드가 사용된 곳은 광주 상무지구나 남구 등 사용처 대부분이 광주로 카페나 식당, 옷가게, 주유소, 타이어 판매점까지 다양합니다. 임 의원 자택에서 가까운 한 옷가게. 지난 2월에 3차례 사용됐는데 임 의원이 직접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옷을 사주고 결제한 걸 점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 의원이 SNS에 올린 카페에서 찍은 사진, 카드 사용 내역서에 찍힌 그 카페입니다. 서울 방문이나 주요 행사 참석 등 임 의원 활동 동선과 카드 사용 내역이 대부분 겹칩니다. 이번에 회사 대표에게 카드를 누가 썼는지 물었습니다. 법인카드를 임 의원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광주에 있는 영업사원이 쓴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주주들은 강하게 의심합니다. 회사의 법인카드란 것은 회사의 업무에 사용되는 카드이지 특정 인물에게 대여를 해서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면은 이게 개인 회사지 법인 회사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투명한 자금 흐름과 석연치 않은 해명에 의혹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어제 통신 이상으로 발사가 연기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 여부가 오늘 오전에 결정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오전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발사 가능 여부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항우연은 누리호 기체의 문제가 아닌 발사 제어 컴퓨터와 설비 제어 컴퓨터 간 통신 시스템 문제인 만큼 누리호를 발사대에 기립한 채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3차 발사 예비일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초 광주에서 대규모 단수 사태가 일어난 뒤 광주시는 상수도 시설과 조직을 확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설을 더 꼼꼼하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혁신안이 발표됐는데요. 수도 요금 인상도 함께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낡은 정수장 밸브가 갑자기 닫히며 광주 지역 3만 8천여 세대의 물 공급이 끊긴 초유의 사태. 시민 불편이 컸던 건 물론 상수도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습니다.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해서 시장으로서는 매우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시가 사고 3개월여 만에 21개 과제로 이뤄진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혁신안은 관망관리사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낡은 상수도 시설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수도요금 인상도 중기 계획으로 포함됐습니다. 광주의 수도요금은 생산 원가의 77.8% 수준으로 7개 특광역시 가운데 5위. 광주 상수도본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시설 보완에 필요하다고 계산한 예산은 1,434억 원입니다. 수지를 높이고 사고를 줄이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상수도본부의 입장입니다. 어느 정도 관련한다면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좀 영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내년에 어떤 시행하는 그 방향을. 하지만 전기, 가스 요금 등이 동반 상승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에 앞서 다른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적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공공재의 개념으로 전환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 상수도본부는 환경부에 노후관 정비 사업 예산을 요청하는 등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재난 사각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줄 KBS 광주방송총국 재난통신원이 위촉됐습니다. 국토 최남단 가거도를 비롯해 전남 서남부 재난대응 거점 지역 6곳의 주민을 대표해 선발된 재난통신원들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KBS 재난방송에 직접 참여할 예정입니다. KBS를 방문한 통신원들은 재난방송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영상 제보와 방송 언어 교육 등을 이수했습니다. 전남에서 15년 만에 열리는 전국체전이 넉 달 남았습니다. 목포 주 경기장은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대회 시작과 끝을 장식할 개회식과 폐회식 준비도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준비 상황 점검했습니다. 육상 경기장의 관람석 위로 지붕을 설치하는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오는 10월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주 무대가 될 목포 종합경기장입니다. 이 대회까지 4달 남짓 남겨둔 현재 공정률은 92%로 7월 말쯤 완공 예정입니다. 저희 경기장은 16,468석으로 전국체전의 개폐막식장으로 이용될 주 경기장입니다. 그리고 육상에서 가장 메달이 많은 종목들을 이 경기장에서 치르게 되고 전국체전의 시작과 끝을 장식할 개폐회식은 연출진 구성을 막 마쳐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갑니다. 40년 넘게 무대 감독과 연출가로 활동하며 여러 뮤지컬을 선보였던 박명성 씨가 총감독으로 위촉됐고 연출 대행사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경험이 있는 4개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주제는 생명의 울림 속으로. 태고의 전남에서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되는 전남을 첨단 미디어를 접목한 뮤지컬 형식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도민들의 참여입니다. 거기에 자원봉사자, 도민 서포터즈, 성화 봉송주자를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라남도는 선수단과 관람객의 원만한 숙박 예약을 돕기 위해 체전 역사상 처음으로 여행 플랫폼과 협약을 맺는 등 15년 만에 돌아온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목표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다가 크게 다쳤던 계엄군이 자신을 도와준 은인들과 43년 만에 만났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계엄군 출신 박윤수 씨가 어제 광주의 한 병원에서 5.18 당시 시민군 신봉섭 씨와 의사 정영일 씨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시민군 신봉섭 씨는 시위대 돌에 맞아 다친 계엄군 박 씨를 병원으로 옮겨줬고 의사 정영일 씨는 박 씨를 치료하고 사복을 빌려줘 박 씨가 부대로 복귀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박윤수 씨는 두 사람을 만난 뒤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전남대학교와 5.18 기념재단이 5.18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순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손홍국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5.18 항쟁의 해석사를 주제로 계급 문제와 인간 존엄성 회복 등을 소개했고 남궁협 전 동신대 교수가 교육계 민주화 운동가를 중심으로 설립된 양서협동조합 운동의 의미를 재조명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 일본 기타 큐슈로 오가는 신규 노선이 취항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국내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가 무안국제공항에서 취항식을 갖고 일본 기타 큐슈 신규 노선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국제공항 국제선은 그동안 베트남 나트랑과 다낭으로 가는 2개 노선뿐이었지만 이번 신규 취항을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대한항공 나고야 노선과 중국 사천항공의 장가게 노선, 7월에는 몽골의 훈누항공의 울란바토르 노선을 취항할 예정입니다. 당분간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오늘 광주가 1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27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고요. 전남은 오존 농도 나쁨 단계, 자외선은 매우 높음 단계 예상됩니다. 햇볕이 강한 낮 시간대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더 흐려지겠습니다. 곳곳에 비 소식도 있는데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전남 동부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전남 내륙 지역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 담양 27도, 영광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2도, 구례 26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4도, 영암 25도, 완도 23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1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는 대체로 흐린 날이 많겠고요. 월요일부터 화요일 오전 사이에는 비도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5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